안녕하십니까? 저는 그 이전 이윤국 선생님한테 동양학 강의를 듣고 있는 성함이라고 합니다.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배우는 학생입니다. 분명히 해야 되는 학생입니다. 근데 배우면서 제가 느끼고 뭐 어떤 감흥이 있었던 이런 대목이나 문자, 글자, 문장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제 감정과 느낌을 이 유튜브라는 저장소에 저장을 좀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나중에 뭐 저희 손자 아들이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취지로 조금씩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일단 제가 요새 저희가 논어도 나가고 뭐 중용도 나가고 주역도 나가고 뭐 다양한 동양학 강의가 있는데 논어는 뭐 처음 제가 이번에 수강을 하게 돼서 이제 듣고 있는데 논어가 이게 정말 그 베이스가 되는 경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공자 전생애를 걸쳐서 그분을 추종했던 제자 그룹에서 공자의 언행을 정리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이 임팩트 있는 그런 문장들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첫 문장 하기편이죠. 하기 시습지로 시작해서 하기편입니다. 그렇다고 해요. 근데 여기가 지금 그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세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걸 집필했던 분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?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겠어요, 공자가. 그런데 제일 앞편에 첫 문장을 뭘로 열어갈 것인가 라고 고민했을 것이고 제가 그 제자들 입장이 되어보면 공자 사상의 핵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. 뭐 어떻게 읽어보면 그냥 뭐 평범한 얘기 같기도 하고 한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. 여기 제일 첫 문장은 우리가 늘 익숙하죠. 첫째 문장, 둘째 문장은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와 불역 열호죠. 그러니까 배우고 그걸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뭐 이거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두 번째 문장은 또 익히 알듯이 유붕이 자 원방내면 불역 낳고 불역 낳고와 이렇게 하죠. 그래서 어떤 그 벗이 멀리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? 뭐 이 두 문장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주목된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글자들인데 배울 학이고 익힐 습 그리고 이제 열과 낙입니다. 연락이라고 그러죠. 연락의 어떤 기쁨 뭐 이런 표현들 가끔 우리가 쓰고 듣고 하는데 근데 학이 도대체 배운다는 건 흔히 우리가 배운다는 걸 많이 쓰죠. 근데 요즘에 배움이라는 것은 주로 뭐 취업 공부와서 시험 보기 위한 어떤 공부 배우고 뭐 자격증 따려고 배우고 뭐 이런 거에만 익숙해 있는데 시대를 총괄해서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아마 그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배움. 이 진짜 배움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배울학자 써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잘은 모르겠습니다. 과거 우리 그 유학 그다음에 이제 신유학도 있고 뭐 성리학 계통이 다 이제 그 공자님 유학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? 이쪽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나의 합일 문제, 천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부합하느냐를 계속 고민하면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서의 배울 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, 하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일 것으로 저는 유추가 되고 이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의 실마리를 이 배움 속에서 얻어졌을 때
예를 들어서 경전 공부하다가도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서 이제 얻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열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배움으로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익힐 습,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. 그 어떤 테마를 받았을 때 이 테마가 진짜 나한테 내면화돼서 진정한 변화, 나를 깨고 나오는 진짜 거듭나는 어떤 그런 단계로 진전이 되기 위해선 이 습이 반드시 필요하고, 그래서 이 습을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습이 아닌가. 이 습의 단계까지 거쳐 나갈 때 그 어떤 어떤 기쁨, 이런 것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. 여기는 이제 열이고, 이제 뒷문장 보면 이제 벗이 멀리서 찾아왔을 때 이것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.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낙이죠, 낙. 이제 그런데 여기서 붕이라는 것은 뭐 선생님 말씀은 동도왈붕 뭐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같은 도를 함께 공부한 그 벗들, 이거를 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. 뭐 한 선생님 밑에서 함께 공부해서 같은 어떤 뭐랄까, 한 선생님의 날개 밑에 있어 봤던 그런 벗들,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주파수가 맞는 그런 벗이겠죠.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우 같은 경우는 뜻을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라고 한답니다. 뭐 어떻게 제가 보기엔 뭐 유사해 보이는데, 하여튼 그 붕이 멀리서부터 찾아오면 이거는 부력 낙호하라고 그랬는데, 여기서의 낙은 찾아온 법과 모국어를 함께 쓰는 사람들이죠. 아주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에 모국어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. 그렇듯이 이 대화가 그 도의 맛이죠. 도의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나누는 것. 자기가 배우고 익혀서 얻어진 것들을 함께 이제 답안지를 맞추듯이 맞춰보면서 그 퍼즐 조각이 함께 맞춰 딱 들어맞을 때 느껴지는 것이 낙인데, 그러니까 열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기만의 기쁨이라면, 낙은 함께해서 얻어지는 즐거움. 그래서 저는 이 한문이 열하고 낙 같은 걸 봐도 아주 흥미로워요. 열하고 낙이 비슷한 해석으로 우리가 이제 오편 찾고 그러면 느껴지는데,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이게 이제 구별되는 그런 구별을 알게 됐을 때, 이것이 또 열이죠, 열. 와, 그렇구나. 그래서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이 한문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이 공부하다 보면 종종 보이던데, 그게 참 매력이었던 것 같고요. 그러면 이 두 개가 공자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것,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스텝, 가는 방향에 대한 제시가 좀 됐다고 봅니다. 그래서 꾸준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일상이 배움이 되는 거죠. 그래야 우리가 낙, 이걸 할 수 있고, 또 이렇게 동지들이 늘려나가지고 동지들과 함께 이런 거를 나눌 때, 쉐어할 때 어떤 풍요로운 어떤 자기 세계가 구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여기 자기를 또 중요시 주의해야 될 게 그 뒤에 진짜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. 그 뒤에 마지막이 처음에 이 논어를 집필했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쓴 게 아닌가 싶어요. 인 부지이 불온이면 불효 군자호와. 사람들이 주변 밖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 이게 군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해주는 이 결론.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
배우고 익히고 친구들 벗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커다랗게 도의 맛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한 것의 궁극적인 엔드 스테이트. 왜 그렇게 했느냐? 결국은 이 정도의 경지랄까? 이 정도의 목표 지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. 다른 이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. 성내지 않는 거죠. 그래야 군자다. 그래서 군자라는 단어를 논어를 처음 배우면 처음 여기서 군자가 나오죠. 이 군자가 어때야 되는 것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로 이렇게 군자를 스케치했죠. 군자란 건 이런 것이다라고.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주는 느낌이 큽니다. 이 불온, 이 온자가 이제 신방변에 쓰면 이렇게 성내론이 되고 뭐 그냥 물수자 삼수변 뭐 이런 거 하면 따뜻할 온이 되겠죠. 이 뜨거워진다는 건 열이 받는 거죠. 반응이 온다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것. 근데 보통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형성시키냐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자기가 유추해서 자기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게 남들이 나를 평가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응이 와서 뜨거워지는 거죠. 이제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야 공자가 얘기한 이 군자의 반열, 군자란 얘기를 이름 붙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처음 세 문장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전 여기까지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